토론 발제하시고 또 토론까지 이어주셨는데요. 그 유닉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님께서 그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 좀 부연해 가지고 해외에 좋은 그 베스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국내에서도 부산 강천 문화마을이랄지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작가하고 관계자, 행정 관계자죠. 그리고 그 참여했던 그 사람들만, 특히 이제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것이 제가 볼 때는 항상 문제가 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요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뿐이고, 실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것이 공공미술의 한 일환이라고 봐요. 사실 오늘 언택트 시대에 이러한 포럼 자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공공미술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공미술 하면은 그냥 어떤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세워놓고 설치하고 전시하는 그런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했고,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 독재, 독일의 나치랄지 소련 이런 데에서 기념비적인 동상을 세우고 거대한 어떤 기념탑 이런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보통 얘기해 왔었는데요. 대부분 국가 주도 또는 관 주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과 그것을 누리는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느닷없는 생뚱맞은 그런 공공미술이 되어지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관 주도, 이것을 예산에 의해서 시행하는 행정 주체가나 그다음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잔치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좀 뭔가 보탬이 되는, 시민들에게 유의미하고 유익한 그런 공공미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좀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시민들의 이 참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호 우전적 관계로 교감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토론하신 윤익 박정영 교수님, 그 다음에 윤익 총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발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주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광주 지역 공공미술 살펴보기입니다. 임종영 광주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임종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공공미술 중에서도 특별히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공공미술, 그 중에서도 기념조형물하고 벽화를 중심으로 해서 몇 작품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미술은 지금 사실 앞에 우리 좌장 토론 발제자분 세 분이 거의 다 제가 그 제시하고자 하는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말씀하셨어요, 대화 중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공미술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공공이라는 부분도 잡아야 되고 미술이라는 부분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쉽지 않은데 저는 이 공공미술은 이 거리의 미술관 혹은 열린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공미술 작품이 될 수 있고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몇몇 작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민주화 운동 좀 말이 기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5월이라고 하겠습니다. 5월 관련 조형물들 먼저 여러분들이나 저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997년도 5.18 묘역 조성 사업과 함께 제작된 그 조형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 거대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약 40m 정도 되는 추모탑이 있고요. 그리고 추모탑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대동세상 군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장항쟁 군상, 그리고 추모탑 좌우로 보시면 또 10개의 부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97년도 당시 광주 전남 미술인 공동체, 우리가 광미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미공 5월 조각배에서 제작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조형물들이 꼭 그 제작한 이후에 그 제작했던 그 미술 단체 간에 분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광주 5월 하면 우리가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껴안고, 근데 이런 조형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많은 또 다툼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분열이 되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 최근에 보니까 저기 손에 이렇게 부활을 상징한 알을 가지고 있는 탑은 또 이 좀 모방을 했다 이런 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사로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5월 대동세상 군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투사해보 뭐 이렇게 롤러를 들고 있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그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을 들고 있는 모습 돌려가면서 좀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마솥도 보이고요. 그리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그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조형물 오른쪽에 있는 무장항쟁 군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군용 그 찝차를 타고 무장한 시민군들의 모습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돌려가면서 입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 총을 들고 있고 또 메가폰을 들고 어떤 내용을 또 호소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실제 그 인물상보다 약간 좀 크게 이렇게 제작이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모탑 좌우로 10개의 부조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모탑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제가 생각해서는 10번째에 있는 부조 작품입니다. 도청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 광주 시민들, 그다음 계엄군들, 그다음에 광주 학살 오적의 얼굴들이 뭉개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정확히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게 방금 그 제작했던 게 15억 정도 되는 그 당시에 97년도 굉장히 큰 그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외된 또 작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소외된 작가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5.18 묘역 왼쪽 부분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구묘역으로 가는 담장 부분에 7개의 부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부터 해가지고 통일까지 그래서 참여했던 작가분들이 정윤태, 박상호, 배승현, 김항현, 김행신, 5월 조각계, 김이상, 김홍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작가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부터 통일까지 각각 주제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부조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윤태, 박상호 작가의 임진왜란 때 의병인데요. 석조로 이렇게 했고 7개의 작품 중에 6개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석조로 다 돼 있어요. 여기 김행신 작가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6번째 작품, 김희상 작가의 5.18 민주화 운동, 이 작품만 브론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통일감도 없고 좀 어색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 소외된 작가들에게 배려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담장이라서 또 누가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또 그쪽까지 가서.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이 있고, 김희상 작가는 이제 5.18을 주제로 해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여기 가마솥도 보이고, 그리고 그 5.18 그 부분 중에서 또 여기 보면은 대동세상 그 홍성단 작가의 판화 작품, 그 유명한 작품 있죠. 이것을 또 이렇게 부조 작품으로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5.18 묘역 말고 또 이렇게 조형물들이 모여 있는 게 5월 주제로 모여 있는 곳이 상무직 5.18 기념공원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98년부터 99년 약 1년간 걸쳐 가지고 지상의 5.18 조각공간, 그리고 지하의 추모 승하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조성했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지하 공간은 닫혀 있어가지고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지상에 있는 조형물 몇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태극 모양의 스테인레스 847개가 그 마치 도청 분수대 모양을 형상하듯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우재길 선생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희생자들의 관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고요. 앞에 광주 시민의 그 세 사람의 그 조각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관이나 이 뒤에 있는 그 스테인레스 조형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인의 조각상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저뿐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이 삼인의 조각상이 굉장히 광주 시민을 형상했다기보다는 건강한 서양 사람, 발등신 서양 사람을 우람하게 표현해 놨다. 그래서 이질감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가분이 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로는 서울 작가분이 했다, 그냥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조형물, 역사를 주제로 한 조형물은 그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이고요. 우리의 체격이 아니죠. 언뜻 뒷모습만 봐도. 자, 여기는 이제 김대길 작가의 이물리한 행진곡이고, 2004년도에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우리가 흔히 그냥 백도라 그러죠. 백도 앞에 봉지에 세워졌던 작품입니다. 아마 이 작품,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듣고 있고요. 내용은 교수, 학생, 교직원, 시민을 상징하는 4명의 인물상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석조 조각상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자리가 있었던 그 봉지는 우리가 용봉탑도 있고 전대가 용지, 봉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봉지는 봉황이 쉴 수 있는 그런 터전이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봉지 주변에 그 연잎들, 그리고 잉어들이 연잎 사이로 이렇게 논의를 썼고, 그 주변에 앉아서 많은 담소들을 나눴던 그런 상당히 정감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의 그런 역사성들이 이 거대한 조형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아예 연못도 없습니다. 아마 5.18 민주길 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못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제가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감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거대한 조각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맞는가? 이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그림 그릴 때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하는 저 백도도 하얀색인데 또 하얀 조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성에서도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돈 많이 들어가고 큰 것이 좋냐 공공미술이 물론 그럴 확률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의 공공미술은 사실은 제 기억나는 것은 어, 뭐 금남로 초창기에 금남로 양쪽에 그 조각의 거리 조성했지만 그 조각상들은 지금 어디로 온 거야 다 사라지고 또 수차례 예술의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했고 어느 순간 루미나리아를 세워가지고 이 국적 불명의 네온들을 세워서 그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미술이 공공의 적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각도에서 좀 봐보겠습니다. 이게 전남대학교 어떻게 보면 5.18의 성지라고 하기도 하고 전남대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봉지에 거대한 조각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적당한 곳에 적당한 작품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념조형물 간단히 살펴봤고요. 사실은 광주 곳곳에 보면은 5.18 그 사적지를 상징하는 그 조그만 그 조형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큰 조형물 한 세 군데 작품들을 살펴봤고, 이제 벽화 한 두 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남대학교 4대 합동강의실 광주민중항쟁도 1990년도 작품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미술패 마당, 그리고 미술패 신바람, 그리고 미술교육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제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벽화이자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벽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많이 탈색되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방락되고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복원을 했죠.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벽화는 사실은 공공미술 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실행을 하고 지금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유닉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30년도 그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 벽화 뉴딜 벽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벽화들이 그려졌어요. 20년대 그 멕시코 벽화 운동을 참고해가지고 30년대 많이 그려졌고 그거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작가들에게 경제적 타격받는 작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고 또 하나는 미술관을 가기 힘든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거리에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내용은 간단하지요. 여기 보면은 5.18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 정신, 혁명 강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본관 건물에서 현수막이 나부끼고 그다음에 총을 들고 있는 시민군 그리고 위에는 통일을 상징하는 백두산 천지, 통일선봉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각적으로 노란색과 붉은색을 이렇게 확산돼서 해놨는데 광주 5월 정신이 통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당시에 그 학생들의 그런 운동, 학생들의 그런 정신들을 이 벽화에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이 그려졌던 이 시기에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학생 미술 운동이 가장 그 급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게 학생 미술 운동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나온 결과물 치고는 결과적으로 썩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짜집기한 뭐 그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전남대뿐만 아니라 경희대, 서울대, 애국어대, 동아대, 관동대 이런 것들이 80년대 후반, 90년도, 91년도에 다 제작을 했고요. 벽화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학 내 건물들이 많이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때 당시 가장 순환을 많이 받은 장르 중에 하나가 또 벽화입니다.
그 전에 제작됐던 작품하고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광주 5호를 주제로 한 작품은 아니지만 약간 부주제로 한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성담과 구시각매체연구의 우리 심혜연이라고 하는데요. 심혜연 회원들이 제작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96년도 북구청 그 외벽에 제작된 벽화입니다. 이건 타일 벽화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가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너무 그 내용이 무속적이다 해가지고 연일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북구청에서 그 외압에 굴복해서 결국은 이렇게 선팅지를 지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이 바래가지고 표시가 나는데 원래는 이 인물들이 여기가 있었죠. 중앙에. 그래서 여기 화면에 제일 왼쪽 보면은 모래시계로 해가지고 5월 광주 정신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주제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작품이 있겠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앞에 1부 때 리세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은 결론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5월 미술 관련된 작품들은 도시 정체성 및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그 참가자들의 이해 부족, 혹은 공공미술에 대한 관여 획일적 사고 및 작품 선정 절차의 불합리성, 이것도 계속 반복돼서 나왔었고 예전에. 그 다음에 지속적 공공미술 작품 관리 소홀. 뭐 이것은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 디자인 작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여기 박정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2006년 그 뭡니까 본인 작품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성숙한 시민 문화의식 부재, 그다음에 공공미술 관련 전문 인력 부재,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는 공공미술에 대한 창작자 이해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공미술은 우리가 전시장에서 있는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이 관객들이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내가 어떤 전시를 보겠다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지만 거리에 있는 열린 공간에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무방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고, 특히 이제 5월 미술 같은 이런 부분은 그런 역사의식이라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5월 광주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아까 팔등신의 그런 서양 사람들 같은 그런 조각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미술을 수행할 작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여러 가지 아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커넥션 문제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심사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심사에 있어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도시 설계, 조경, 뭐 주민들까지 이렇게 폭넓게 참여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실은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결과 그 심사위원들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반대로 심사위원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조형물에 있어서 심사를 내가 했고 나중에 그 작품 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조형물 하나 하더라도 작가 누구 몇 년도 제작 그 있는데 거기다가 심사위원 누구, 저는 이렇게 기록도 좀 해야지 정말 책임 있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이 있을 때 그런 좀 책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만이 훨씬 더 공공성 있는 수준 높은 그 공공미술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의 통합 도시계획 청사진이 먼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광주라는 도시의 전체를 놓고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어디다가 조형물들을 혹은 공공미술 작품을 해야 될지 이런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하나하나 그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는 그런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광주 시립미술관의 임종영 학예연구사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광주 지역 공공미술 살펴보기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정톤으로 지정되신 분을 소개하죠. 전남대학교의 기초교육원의 김허경 교수님입니다. 지정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임종영 큐레이터님께서 강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우리 강주 지역에 있는 조형물과 벽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주제 내용이 이제 공공미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공미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미적인 어떤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주제로 한 이야기 민중미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역사성이 깊은 어떤 내용을 공공미술로 이렇게 보여준다 또는 구현하는 그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공공미술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역사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경험 기억이 이 민중미술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그 공공미술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기억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는 현장이나 추모 공간 또 다양한 이런 매체에서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이미지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 공공미술로 구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 경험 기억과 문화 기억이 공공미술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중미술이 갖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금 현재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그 다양한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형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어떤 희생자를 추모하는 어떤 모뉴먼트나 메모리얼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기념비라든지 기념 공간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4월 혁명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대부분의 형태가 바로 모뉴먼트와 메모리얼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어떤 그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 보았을 때도 대부분 그 서구적인 기념비 형식을 많이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민중미술은 약간 좀 변화가 또는 그 민중미술의 함의를 함축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결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상징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의 의미보다는 상징성을 주로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공공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어떤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공공미술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강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했던 것들 내용들을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교육하거나 기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의 계기를 공공미술의 형태로 보여주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기억, 그다음에 희생, 뭐 실천,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공공미술 안에 이제 함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공공미술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표현이 현재는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서 탈피를 해서 도시 계획 안에 어떤 큰 그림으로 그려져야지만이 이 공공미술
앞서 이야기한 우리 사회를 미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리고 공공 미술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성 안에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의미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미술을 구현한다는 것은 그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중 미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현되면 좋을 것인지, 공공 미술로 실현되면 좋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주제에선 나오질 않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공공미술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론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는 크게 공공미술 설치가 그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서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사유지에다가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라고 하는 현재 그 법에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미술 작품들이 이제 구현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작가가 처음에는 일차적인 어떤 그 관리와 책임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건축주라든지 또는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 공공 미술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리 방법들 그리고 어떤 철거와 훼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관리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렇게 공공미술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도 공공미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몇 가지를 들면 2003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반기원 작가가 그 작품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작품 이름이 이제 스트리트 퍼니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표가 하나 붙어버렸어요. 뭐가 붙었냐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거기에 표현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지자체에서 한강대로 405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도로명이 나오니 작품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작품을 훼손시키는 결과이죠. 그 외에도 부산 해운대에서도 미국 그 데니스 오펜하임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8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철거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고물로 넘겨가 버린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철거되었을 때 또는 관리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공미술을 단순한 시설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공공미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관리 또는 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공모전을 제안을 할 때에도 그 요건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공공 요소가 필요한 미술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모 상황에 있어서 어떤 현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뿐만 아니라 창작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질문은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미술과 연관된 전시를 많이 기획할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또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공미술과 연관된 전시나 뭐 세미나가 있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답변이 좀 말씀드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공공미술에 대한 전시나 세미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좀 없고요. 그리고 먼저 사전에 오늘 제가 발제를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제작했던 분들이 저로 해서는 선배님 되고 또 제 직접적인 또 은사님 되고 그래서 뭔가 작품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나 비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민중미술이 어떻게 공공미술로 앞으로 구현되어야 하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미술은 경험기억과 문화기억이 있고, 경험기억 중에서 특히 5.18을 경험하지 못한 40세 혹은 뭐 아직 어리니까 40대 중반 그 이하 뭐 그 친구들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저는 구체적인 어떻게 구현돼야 하나 이러기보다는 제가 2013년도에 그 미국의 샌안토니오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시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 미술관은 자매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다른 일로 사실은 갔는데 제가 한 일주일간 거기서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샌안토니오시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청사진들이 다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는 보니까 시 자체 안에가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속 뭐 1년, 2년 단위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는 그 시 직원들이 한 번 그 일을 맡으면 정년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 담당자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느 건물 앞에 어떤 공공기관 앞에는 이 조형물이 들어가고 어떤 작가가 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뭐가 들어가고 3년, 4년, 5년까지 계획이 쫙 있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작가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해서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기금을 조성하니까 그렇게 좀 4년, 5년 뒤에까지 이렇게 그 청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도시 그 계획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사업을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이제 그 민중미술 관련된 공공미술 구현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공공미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우리 시에서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미술이 어떻게 공공미술로 구현돼야 하는가. 저는 이제 그 5.18 관련된 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1980년 5월 항쟁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저게 눈에 띄게 거대한 조형물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이런 아주 조그만 것들에도 광주 5월 정신이 살아있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5월 정신이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혹은 얼마 전에 그 도시 뭐 환경 포럼인가 광주에서 크게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오스트리아 그 대표분이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그 환경 문제를 크게 그 화두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좀 스며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총 관리하는 것은 시 혹은 어떤 그 자치단체 내에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가 있어서 막 공무원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가 집단들이 그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짜면서 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그젠가 3일 전에 저희 집 앞에 보니까 너무 많은 그 현수막이, 아파트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한번 가봤어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모델하우스를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한 군데, 또 광주공원, 거기 모델하우스만 보인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광주공원 주변이 이렇게 변합니다 했는데 정말 온통 아파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30층에서 35층짜리가 들어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비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광주가 2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모든 도시가 아파트로 다 뒤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도 시에 속해 있지만 우리 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뭔가 플랜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 세대는 없고 미래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들이 도시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공공미술의 형태를 잠깐 조금 이야기해 보면 요즘에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구체적 형상이 드러나다 보면은 다양한 메시지로 익힐 그 가능성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니멀한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자기 자신이 그 대상 공공미술을 바라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그 공공미술 형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공공미술이 재현됐었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 정치성을 드러내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연 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어떤 제시는 공공미술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 공공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성이냐 대중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미술은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그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